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 제가 춘천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친구들 하고 회원들하고 춘천에 놀러 갔다 왔어요. 거기가 이제 경춘선 열차를 타고 춘천 남춘천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면은 진보 닭갈비라는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춘천 시티 투어 그것도 타고 소양강 이런 데도 다녀보고 많이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가 들어보니까 의료 증문을 하는 것은 좋다. 불통이 아니라 깡단이 있고 뚝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정부는 동서남북이 마이동풍이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지난 정부들은 의대 정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충분한 정원은 확대를 못하고 의사가 주도하는 정원용을 하자 하니까 의사가 끌려가는 정원 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7년 동안에 27년 동안에 지난 역대 정부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의과 정원을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증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450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말대로 그냥 따라가는,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단체에 추종을 하는 그런 정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지난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 지지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층이라는 게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의사들이 저 난리를 치냐까지 의사 정원 별로 안 해도 많이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저 난리를 칠 이유가 뭐가 있냐? 환자들만 고생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게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50% 정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수준이 낮으면은 그걸 갖다가 쏘게 먹는다고 합니다. 혹세 무민하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정말로 지식이 많아가지고 정부의 여론을 밀어줘가지고 선거 총선에서도 200석 이상을 몰아줘야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국민들은 소나 돼지나 똑같아. 그러니까 먹을 걸만 많이 주면은 표가 몰려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국민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춘천이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소양강 가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소양강을 만들었다고 거기에도 써놨더구만. 나도 잘 몰랐는데 그 박정희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소양강 댐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소양강 댐을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200명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을 했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깡단이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의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을 이뤄낸 것을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까먹는 형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현 정부가 저렇게 뚝심 있게 지원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 추진 능력도 반영을 받아서 아니 의과대학 정원만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칩니까? 대학교 정원이 의과대학 말고 문과대학, 영문학과대학, 문과 뭔과과 정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봤어요? 왜서 하필이면은 대학교 중에서도 의과대학 정원만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난리치느냐? 그것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향수를 잊지 못한다. 그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난 27년 동안 역대 정부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세계 정치사에 보면은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그냥 먹을 것만 많이 주면은, 그냥 포퓰리즘으로 뭘 많이 주겠다고 하면은 표가 몰려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봐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정치가 왜, 어떻게 하는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 요번엔 바꿔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천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지지의 의정 간에 여당과 정부 간에 국민의 그 지지를 의식해가지고는 소신의 정치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와전 되는 것보다도 옥세를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업무 추진을 강력하게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고 나가다가 옥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옥세를 하면서 지켜야 한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자존심과 옥세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존심이에요. 그거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에 정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어떻게 2,000명이 아니라 지금의 3,4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잖아요. 3,400명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2,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의 그 지원서를 낸 사람은 3,400명입니다. 그럼 3,400명을 의과 단체에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거 못하나요? 정부에서 한번 하자는 대로 해봅시다. 뭐가 잘못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정부에서, 책임은 다 지십시오. 이러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2,000명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안 하면은, 의과 단체들이, 서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완전히 의과대학 단체들이 불통이 아니에요? 국민들하고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시민단체 그 민주노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국민 그 생명안전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문 문제 가지고, 정부와, 다투고, 정부하고 그 상의할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정부 단독으로 한다든가. 그동안에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맨날 의과 전문 문제 때문에 전부 다 후퇴를 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지고 해서 끌려다니면서 그 의과 정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버릇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옛날에 어릴 때부터 자식을 키울 때 3살부터 제대로 버릇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부모님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호 유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27년 동안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의과 단체가 딱 제시하는 정원을 만 가지고 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과 대학교 정원은 그 의과 단체가 정하는 대로 정부는 그냥 추종 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의 이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그 세밀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지지율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개인들, 그런 국민들의 그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 사람들은 소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주면은, 빵을 한 개라도 더 주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몰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국민들은 소나 돼지나 똑같아. 그러니까 많이 주면은, 퍼주면은, 표는, 들어온다. 그러니,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다. 무조건 그때를 퍼줘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기초연금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 했는지는 몰라도, 이 노인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삼지대를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야당하고 여당하고 기초연금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건 하지 말자 행가 보더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기초연금은 23년도 짝짝짝짝 했는데 24년도는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공약이잖아요. 공약을 왜 해서 하지 않았나요? 공약을 올해 선거인데, 올해 2024년도에 기초연금 공약대로 2만 원 올려주고, 25년도는 사정상 올려주지 못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올해는 선거철인데, 그것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으면은, 의과 정원도 여론이 좋아지면은 힘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집권당이 잘해도 잘하는지 평가를 제대로 올바른 평가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잘하는 대통령은 옥죄를 해야 한다. 소신껏 정치를 하고, 지지율에 연연하다 보면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의과 단체한테 밀려버리면은 국민들이 밀려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존심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솔직히 말이지. 지금까지 강력하게 하지 않을 바에야 처음부터 그게 생각을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의과대학이 27년 동안의 정원 문제 때문에 백전백패를 했으니까 이거 섣불리 증언을 해가지고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던 그런 향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옥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반대말이 이제 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더러운 목숨을 보존하면서 연명을 한다 하는 것을 와전이라고 하는데 기와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럼 옥새는 이제 말하자면 구술과 같이 몸을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잘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소돼지처럼 퍼주는 쪽으로 많이 갈 때 그 정치 집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대통령이 그 소신껏 적치를 하면서 옥새를 해라.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의 대표성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옥새를 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백전백패를 하던 것을 완전히 그대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옥새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는 별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공과는 있습니다. 좋은 면만 있고 과는 없을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에 가장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내가 춘천에 200명 춘천에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봤는데 소양 호수에 보니까 춘천 소양호 댐을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건설 기초석에다가 희호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며칠 시공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내가 올려드릴까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 요즘 정치 잘한다 해야 박정희 대통령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다 좋다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못 살던 새마을 운동으로 이만큼 살게 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깡단도 있고 독심도 있고 업무 추진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옥새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군인들이라는 게 옥새입니다. 와전 더러운 목숨으로 봉직에서 봉급을 임기 내내 그냥 타먹고 더러운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내가 당장 그만두고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밀박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옥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님들도 와전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소신껏 정치를 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 눈치나 보고 전시 행정, 전시 정치를 하면서 임기 내내 그냥
무난하게 임기만 마치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나중에 대통령 왕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목숨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와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기와와졌어요. 옥새는 이제 구스록 졌습니다. 내가 왕을 하다가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판단해 볼 때 옳다 하면은 그대로 밀고 갔던 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평가가 엄청나게 지금 좋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봤지만은 가장 많이 칭찬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저도 1973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 새마을운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라든가 그 국회의원들이 잘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지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왕자왕하면서 소돼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많이 퍼주고 포퓰리즘을 많이 해주면은 표가 그쪽으로 몰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소돼지라고 해요. 그냥 국민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국민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혹시의 무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교육 수준이 낮고 잘 모르고 그런 국민들은 그 소돼지처럼 빵이라도 한 개 더 주면은 표가 몰빵이 온다. 그걸 갖다가 참 그 백성을 속여 먹기 좋다. 그걸 갖다가 혹시 무민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역대 왕이라든가 대통령들이 소신 정치를 하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해요. 민심이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국민의 수준 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정자들이라는 게 국민의 표를 먹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게 아니죠. 그때 의료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다. 우리 그때 몰랐지. 그렇게 평가를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의료 개혁을 애당초 시작을 너무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이 완전히 돼 가지고 이 모든 대학교의 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독수 조항이 아니라 그런 명문 조항을 법적으로 뒷받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의료 개혁을 완벽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국민한테 피해가 오래가고 장기간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선거 전략으로 이제 야당에서 마이동풍 불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소돼지 국민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게. 왜냐? 국민들이 지식층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여기서,
경로당이라든가 친구들 관광 다니면서 다 얘기 들어보지만은 정말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좀 20대, 30대 사람들은 좀 잘 봅니다. 보는데 이제 나이가 한 70, 80, 90 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공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70, 80 먹은 사람이 한글 배우러 한이 생겨서 한글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판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반절 이상은 잘 모릅니다. 정치하는 걸 몰라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양식이 있고 공부를 배운 그 기본 실력이 있어야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위정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분별력이라든가 판단력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남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배우지 못하면은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대지, 그러니까 내가 국민들을 폄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우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가가 올라서 죽겠다. 정치를 못해서 뭐 이 짓이지.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너 얘기 듣기 싫어.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 뭐 전두환이 있을 때는 물가라도 안정이 돼가지고 살기 좋았잖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다. 차라리 전두환 시대가 좋았다. 전두환 시대는 스포츠도 활성화되고 그때만 해도 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좋았다. 그거 얼마나 좋아. 맨 나쁘다고 그래.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그 선거 전략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뽑아주면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아주 저물가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혀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전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좀 수준이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수준이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 정도 유치한 말을 해도 선거 전략에 잘 먹혀 들어간다. 그게 사실상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들이 정말로 소신껏 정치를 좀 한번 자기 실력껏 좀 해보려고 해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집권당을 몰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정말 잘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율이 80%, 70% 이렇게 몰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알아주고 대로 그게 역전이 되게 되면은 원동력이라는 게 완전히 상실이 실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맥 빠져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위정자들이 옥쇄라는 얘기입니다. 옥쇄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을 제대로 하겠다. 내가 다음 국회의원 지역 후보, 전국구 후보, 비례대표의원 이런 데 나와서 탈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옥쇄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 정치가 바로 옥쇄 정치입니다. 와전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제 정치 생명만 유지하려고 국회의원 오래 해먹고 또, 퍼주기만, 맛빵이라도 많이 주고 퍼주기만 많이 하면은 몰빵이, 표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을 갖다가 와전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대가 옥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소신 정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의료단체한테 정부하고 정원 문제로 백전백패를 한 것을 너무 얕봤다. 그 얘기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사전 준비라는 것이 법적인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정원 문제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은 저 향수를 그동안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귀족 레벨에서 생활했던 그 향수를 잊지 못하고 목숨을 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것을 얕보고 시작을 했다. 지금 이 정도 와서 이까지 지금 한 달 넘게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중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지금의 치명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일에 요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일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의료개혁을 완전히 혁파화해서 아주 잘 해놨다.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집권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실패를 했을지 몰라도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가지고 법도 제대로 정리정돈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안 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고 해서 그것도 뒷받침이 되고 의료개혁을 완전히 해가지고 국민이 지방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됐다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실패를 했을 망정 다음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에 의료개혁을 잘해가지고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에서 저도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기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대통령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졌지만은 의료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대통령이 소신껏 옥죄를 하면서 정치를 해가지고 평가가 좋다 하면은 다음 대통령도 총선에 졌지만은 대통령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얕보고 시작을 했다. 근데 지금 시작을 해서 이 정도까지 끌고 왔으면은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히, 서로 넘어갔다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덜 되지만은 지금의 거의 한 달 이상 끌고 와가지고, 이만침 끌고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굴복을 해가지고 적당히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더 치명적이 됩니다. 여당이 치명적으로 정치의 흠집을 남기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욱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적당히 협의를 하려면은 한 달까지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달까지 끌다가 이제 와서 적당히 협의를 해. 차라리 말이야 적당히 협의를 해가지고 넘어가려면은
한 열흘 동안, 뭐 한 보름 동안, 하다가 적당히 의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0명, 600명으로 정원을 정하든지 하지. 한 달이 넘게 해가지고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이제 와가지고 저기 합의를 해? 아유, 참 딱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응? 점점 피해만 늘어나고 하지도 못하고 점점 모든 것이 더 망가진 다음에 이때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도를 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30년 가까운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손발을 패기를 백전백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 너무 얕보고 그러니까 법으로 뒷받침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오래 가면 갈수록 피해는 국민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의과 정원에 관련된 법 정비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속전속결로 해결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법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의료 단체에서도 뭐 행정 소송이라든가 모원 소송 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행정 소송의 불성립의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성립 요건이 안 되면은 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접수를 할 때 접수를 안 합니다. 각하가 접수가 일단 됐다는 것은 그게 이제 불성립 행정소송의 불성립 요건이 아니라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기각 처리가 됩니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기각 처리되는 거고 원래 이거는 애당초부터 행정소송의 성립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각합니다. 접수를 안 해줘요.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는 것도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뒷받침되는 모든 정원. 그러니까 지금의 그동안의 적당한 의사 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통계상 데이터를 모든 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정원을 얼마 해야지 적당한 수준이다 해서 국가가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정원을 의과단체하고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국가 단독으로 의과 정원을 정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개혁을 시작했으면은 속전속결로 피해도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도 덜 생기고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국민들 피해도 덜하고 이런 사전에 준비 상황이 좀 덜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아니, 의과대학교 정원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까? 지금 대학교 정원이라는 게 의과대학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변호사 정원 문제 갖다가 지금 이 난리 치는 거 봤나요? 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 정원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지방병원에서 의사 하나 고용하려고 그러면은 4억, 5억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주잖아요, 결국은. 의료 수가가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해도 말이에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를 고용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교부금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세금, 지방세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하나 고용하는데 연봉이 4억, 5억 앞으로 점점 부족하게 되면은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게 부합하다고 봅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한 좋은 혜택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자로 향수라고 합니다. 우리 향수라고 하면 시골의 우리가 옛날에 고향 생각, 그걸 갖다가 향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향수라는 한자 뜻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수를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3살 버릇에 8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백전백승을 했는데, 요번에 101전 1패를 할 수 있겠나요? 못합니다. 너무 준비 없이 너무 깔보고 국가가 권력으로 힘으로 이제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극적으로 타결해가지고 합의가 됐다 그러면은 몰라요. 뭐 국민의 지지율은 높이 올라갈지 몰라도 그런 선례를 또 남기게 됩니다. 한 달 넘게 의료 계약한다 한다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다가 하지 못한 대통령이 누구나 역사에 남습니다. 40일째 가까이 돼서 결국은 손들고 백기를 들었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가 남게 됩니다. 그러다면 다음 대통령에서도 대통령 선출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개 보면은 남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만 거의 간 사람이 많고 대학교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노인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의 공부 좀 많이 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옛날보다 높잖아요. 교육 수준이. 그때 이제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돼가지고 이제 좀 우리 세대, 나이 많은 세대보다 이제 좀 정치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그때 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당, 그 다음에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래 나라마다 다 틀려요. 국민 수준이라는 게 국민 수준 맞게 선거 전략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와전 정치라고 합니다. 소신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소신 정치를 안 합니다.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신 진료를 하지 않아요. 소신 진료를 하지 않고 방어 진료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들을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소신 진료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은 옥새 정치라고 합니다. 방어 진료는 와전 정치예요. 정치인들에서는 와전 정치, 의사들한테서는 방어 진료. 그 다음에 정치인에서는 옥새 정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사들은 소신 진료를 합니다. 공격적인 진료를 해요. 방어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극적 진료를 합니다. 적극적 진료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러면은, 이거 그냥 놔도 괜찮겠습니다. 이빨을. 그렇지만, 당장 빼요. 이러면서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 몸을 사리는 치료를 하는 것 갖다가 소극적 치료, 그 다음에 방어적 치료, 적극적 치료,
소신껏 치료. 과잉 진료라고도 또 있죠. 그런 과잉 진료라는 거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받으려고 뭐 이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당장 뭐 임플란트 해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치하는 것도 그런 것도 똑같아요. 맥락은. 그래서 옛날에 옥새와 왕 정치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그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거 올바르게 판단하고 거기에 걸맞는 지지를 딱딱 보내줘야 정치 원동력이 생기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원동력이 실종이 되면은 사실상 누구나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와전 정치를 하게 돼요. 전시 행정 효과 정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정치할 때 파고드는 뭐 불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완전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단체는 불통이 아니나요? 불통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대통령이 불통이면 국민들이 불통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국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사들도 2,000명에서 한 명이라도 안 빠지면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의사단체도 불통이잖아요. 대통령을 보고 불통이다, 마이동풍이다 하면 국민들을 갖다가 마이동풍이다, 불통이다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대통령 자기 개인 생각으로도 정치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대통령이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회의원에서 일하는 거고, 대통령도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간접 정치를 하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 불통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보고 불통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2,000명이다 하는 양보를 한 거예요. 지금의 원서를 받아왔는데 3,400명이 지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니까 배정하는 것은 3,400명이 지원했으니까 배정할 때 3,400명을 배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저 난리를 치니까 최소한 2,000명만 배정하자 해서 2,000명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걸 왜 해서 모르시나요? 내가 오늘 답답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천천히 가가지고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여자고 남자고 200명이 갔습니다. 그거 갔다 왔어요 오늘. 와가지고 지금의 텔레비 켜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금의 의사단체하고 극적으로 타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교모하고 아주 심오한 책사, 옛날에 한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정도전, 이성계가 이시왕조를 탄생시킨 것이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이가 결국은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사라고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자문 기관이 바로 정도전원입니다. 지금의 정치를 하는데 잘 안 풀린다. 이게 내 생각하고는 정말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문인을 둡니다. 책사라고 해요, 그걸. 정치가 잘 풀지 않을 때 좀 아이디어, 맨을 좀 아주 뾰족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갖다가 책사라고 합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 조선의 왕조의 책사는 정도전이고 한명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도 제갈공용 이런 제자백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책사로 왕이 임명을 해가지고 자문인으로 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파견된 행정관이나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10일이잖아요. 10일까지 대타결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묘한 그런 뉘앙스의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뭔 형식으로 발표를 해서 우선 국민의 표를 좀 지지율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그게 바로 책사의 묘수가 되지 않을까. 한수의 묘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 며칠 남기지 않고 여기서 극적 타결을 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타격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좋을지 나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뉘앙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묘안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대표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약간 마음을 살 수 있고 혼돈이 오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표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전을 하고 극적인 의사와 단체와 합의를 하지 말고 살짝 국회의원 선거 넘어가서 10일 이후에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만일에 지금까지 이 한 달 넘게 끌어온 것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면은 저 선거용으로 정말로 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 때문에 저렇게 백기를 들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도리어 찍어주려 하고도 안 찍어주는 사람 있어요. 저도 생각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찍어주지 말고, 야당도 모두 다 찍어주지 말고, 제일, 지지율이 낮은 3당, 이런 데를 찍어주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권하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국민들 자존심도 있잖아요. 여당이고 대통령 자존심이 아니라 대통령 자존심이 곧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대통령을 남으라고 할 때는 국민을 남으라고 질책하고 질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당이야 당연히 선거 전략으로 그런 얘기 하겠지요. 2,000명이 완전히
일도 후퇴가 없다. 완전 불통이다. 뭐 마이동풍이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의과 대학교 정원을 많이 증원을 하고 싶은데,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의과단체 눈치만 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 건 국민들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퍼주기를 하면은 소돼지 같이 먹는 걸 많이 주면은 표가 오니까 거기에 국민 교육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 전략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치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유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국민들의 표가 많이 오더라. 이게 이제 교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시행정.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끝낼까 합니다.